안녕하십니까. 대정몽성의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분이 지어서 우리 외교관에게 기종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있어서 외교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미래에 있어서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에 성공적인 외교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138년 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1880년 고종 17년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 등 나중에 많이 출세한 그런 양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일행이 일본에 시찰을 갔는데 당시 청나라 주일공사관 황준헌이 이 책을 이들에게 기증을 했고 그 기증을 받고 이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고종께 이 책을 드리고 알려짐으로써 논란이 중폭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러시아가 힘을 갖고 남하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이 적이 응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라 청나라에 좀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이라 해서 좀 일본과는 결속을 다지고 왜냐하면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신 또 일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책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개항을 요구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해서 국군을 융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 내용이 그 당시에 중요하게 부각이 됨으로써 세국 정책을 자신으로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대원군이나 유생들이 소위 말해서 유정척사의 어떤 그 논리에 입각해서 논란을 가중시켰던 그런 책이 소위 그
조선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강대하고 공명하며 정의로운 나라이므로 조선이 만약 수교 통상을 했을 경우 얻을 것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요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여러 나라와 공평한 수교 조약을 체결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교를 통해서 나라를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기술을 습득해서 부국 강병책을 마련해야 조선이 나름대로 떳떳하게 국군을 용성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소개된 그런 책자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그 당시 세국 정책을 제1의 청약으로 생각한 고종의 섭정자인 대원군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한 하자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유생들의 어떤 그 입김이 드세게 드러났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현재적 입장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친중국해라 하는 그 관점에 본다면 당시 그 청나라는 서태후에 의해서 자신이 남편이 일찍 병사하자 그 이후에 후대 자식들이 왕위에 오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60여 년 동안 청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역을 서태후가 국권을 확실히 휘어잡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든 청나라가 1842년 아편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열강과의 어떤 그 조약 체결을 통해서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서구 문물을 상대적으로 일찍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138년이 지난 지금에 비추어 보건대 어떤 그 청나라와 좀 친교를 좀 강화해서 그런 어떤 문물, 어떤 이걸 일찍 받아들여서 대처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과 결속을 다지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 책에 대해서 현재적 입장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판적 시각으로 이미 일본이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데 왜 일본하고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어떤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1867년에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본받고 받아들일 부분 일찍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867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한 해서 나름대로 제국주의로 진입할 수 있었던 시기는 고작 20년 정도였거든요. 1868년인가 이래 되는데 한 20년 사이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부국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되어가지고 서구 열강과 대등하게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 1880년 초반에 어떻든 그런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 지식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미친 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대처했으면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방 좀 면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등스팽이 1978년에서 약 1992년까지 그 다음에 그 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개혁 개방을 통해서 확실히 중국의 어떤 그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했던 시간도 우리가 따져본다면 약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일본과 결속을 다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좀 선각자가 나서서 그런 어떤 그 결속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리를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냥 이거 미국과는 어떤 통상조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서구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황준원이 조선 청약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조선에다가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무자비한 대원군이 세국 정책에 있어서 이게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 황준원이 이 조선 청약이 소개된 이후 2년여 후에 우연히 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천 제물포에서 청나라 이홍장이라는 그 관료의 중재하에서 이 조미 수교 통상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도모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보았듯이 소위 그 미국이 영국이나 여타 유럽 나라를 제치고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세계를 주무를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연미를 강화했었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점에 있어서 그들이 취한 조치는 소위 그 2차 산업혁명이 발상지인 영국의 인재들을 추려서 그곳에 가서 유학시켜가지고 상세하게 알고 와서 메이지 유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을 거두어서 제국주의화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결일은 못하더라도 연미 정도는 했더라면 그래서 미국에 우리 조선에 있는 인재들을 일찍이 거기에 유학 보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 측면, 물질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터득해 와가지고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 국가 개조 운동을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병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뭐 후대로서 뭐 결과론은 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뭐 가능성적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쓰신 분들은 저희 약 부정적 시각으로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 구구는 전 완전히 달리 융성해서 뭐 해방이라는 문제도 없고 1945년 이후에 군정의 시대도 없고 6.25도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뭐 그런 다소는 망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리더의 결단에 의해서 어떻게 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뭐 그런 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거의 13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어떤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합종 연행의 어떤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이런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제가 오늘 이 황준원의 조선책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황준원이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 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소위 그 100년 후에 후대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이런 그 문제덩어리 아니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좀 역사책을 좀 찐득하게 좀 읽고 있는데 특히 나라 간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쪽은 그 당시 가장 패권 국가인 그 나라와의 관계를 그 물질 문명을 아니면 어떤 나은 어떤 사상적인 이런 것들을 좀 수입하고 관계를 보다 깊숙이 하는 것이 100년 후에 후대들한테 자랑거리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30여 년 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을 당시에 패권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8년 이후에 약 30여 년 동안 등수평이 개혁 개방의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그 당시에 패권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아직도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권국은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 뭐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그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책을 읽고 자료를 검토한 바에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 1순위에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마당에서 100년 후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황준원이 조선청약이 그 당시 유생들에 의해서 유정척사의 논리에 의해서 부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유생들이 어떤 그 상소문에 의해서 엎지르면서 사악한 서양 사상이나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주장들이 먹혀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나라 없는 서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이 맞은 이후에도 좌우 논란 속에서 이념 대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상대적으로 선진 경제대국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감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려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00년 후 우리 후대들은 과거의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우리를 비판하거나 칭송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나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